우리가 그 이타계승을 보자니까 이타계승이 확실해지면은 그게 이제 착각이 없어지면은 아니 뭐라고 그랬더라고. 그게 뭐 이타계승을 봤어도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집착이나 그게 남아 있으면은 그 원성실성이 안 된다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 이게 거기에 대한 그거 그러니까 이타계승이 있음에도 그 원성실성이 음, 되지 못하는 그가 뭐랄까 그게 되는 게 이타계승에 뭐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는 그렇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원성실성이 완전하지 않는 거. 음. 그러니까 사실, 이타계승에 음, 그 우리 유식에도 보면 이타계성에 조금이라도 뭐 남아있으면 그 조라고 할 수가 없다고 오잖아요. 예, 조금만한 그렇죠. 먼지가 남아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음.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의탁이성이란 말은 뭐 어떻게 보면은 경험 실제 저희라고 하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위법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사실이라고 하는 그러함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의타기성이라 이름하는 그러함으로 어, 가령 우리 인식이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인식에는 그 의타기승이라 이름하는 그러함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 우리 실제 경험이 그렇다는 자각이지. 응? 인식적으로는 마치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있는 것 같은 그 내용이 경험 사실이라고. 이제 그 경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인식 내용대로 음, 경험된다. 그러니까 그게 경험 사실이다. 실제 경험이다. 라는 착각과 음, 또 하나의 착각은 그렇게 아예 그런 내용으로 아예 그렇게 경험되는 거니까 경험되는 저것들이 그 인식 내용대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된다라는 거죠. 음. 그럼 근데 둘 이런 다 착각이 착각이죠. 있는데, 아, 예? 둘 다 그럼 착각인 거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경험된다는 것은 저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음? 예.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의 착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런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병계 소집성이지 원성실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원성질성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도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 이 경험 사실이라고, 또 내용대로 인식 내용대로 저기에 있는 것이 그렇게 인식된다고 하는 이러한 착각이 조금 더 없어야 원성실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있으면 조금 있는 그건 병계 소집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원성실성과 병계 소집성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이 의타기성이라 이름하는 이런 이 경험 실제라 하는 그런 경험이 마치 뭔가의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착각이 있으면 착각되면은 병계 소집성, 착각이 없으면 원성실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타기성과 병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이라는 것을 따로 떼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같은 하나의 경험에 대한 착각 있고 착각 없음,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에서 자각이 되면 우리 경험 실제가 그러하구나라는 자각으로 인한 가령 의타기성이나 이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따로따로 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경험에 착각이 있으면 변계소입성, 착각 없으면 의탁이성, 착각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실제 경험은 의탁이성. 이러함이라는 거죠. 음. 음? 자, 그래서 원성질성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착각이 있으면 원성질성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변계소입성이라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착각이 없어지는 것. 근데 그 착각이 없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자각에 의해서 그게 착각이 아님을 내가 그 자각함으로써 다 이제 그 깨지는 거잖아요. 그 착각도. 그냥 뭐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아니고 그 착각임을 음, 내가 실감함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그냥 음, 나아간다는 거. 그렇게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그냥 그대로의 삶이라는 거. 어. 근데 어찌 그렇죠. 보면 그냥 그대로 삶에도 진짜 그거를 해석을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대로라 이름하는 것이 관념이 되면은 그런 것도 그치. 경계 소집이죠. 그렇죠. 음, 그런 건 완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 모름이라는 거죠. 실제 경험으로 그것이 자각이 돼야 될 문제지. 말로서 뭐 그냥 그대로라고 한다고 해서 말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 경험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방금 저기 허벅지 쪽이 간지러서 긁었는데요. 긁자마자 뭐 실제 경험은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바로 그냥 시원하다라는 확정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실제 경험과 그 확정된 경험 사이에 어떤 간격이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실제, 예, 실제 경험으로 느낀다. 실제 경험으로 인식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글쎄, 아마, 그 고은봉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음? 이정백님하고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음? 글쎄, 이 경험 사실, 법이라는 것은 자각, 깨달음이 우리 경험에, 그냥 일상 경험에는 그냥 실제 저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규정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것이 경험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우보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런 교학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마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매 경험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함을 변행심수다 그래요. 유식 같은 데서는 변, 변, 자, 변, 항상 보편이라고 하는 이 편이라는 것이 이 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한다. 편재, 편재.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경험에 다 있다 이 말이. 모든 경험에 그런 내용 같은 게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이것을 변행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또 그런 말이, 뭐라고 또 그러나. 자, 이제 이것은 유식에 있는 말이고, 저 아비담마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그, 항상 하는, 항상 하는 심소라는 게 있어요. 항상 한다 이 말은 계속 있다는 말이 아니고 매 경험마다 그러하면 매 경험마다 있지 경험에 없을 때가 없다라고 해서 항상 하는 항상 함께하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걸 예를 들자면은 바로 느낌과 생각과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소라고 항상 하는 심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과 의도로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그런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 이걸 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어, 이제 심법이라 그러고, 내용적인 것을 심소라 그래요. 즉, 이
법과 경험 실제와 함께 있는 것 같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착각이고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러함이 우리 인식적으로는 항상 매 경험마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러함 때문에 실제 경험이다, 경험 실제다라고 하는 그것만 인식되는, 그렇게 인식되는 그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경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인식 내용은 바로 그렇게 내용 같은 그것에 대한 착각이 인식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이 없으면은, 그 이 내용적인 측면이 없으면은 경험 실제 저희라고 하는 이것은 인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은 항상 내 경험마다 인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이 인식된다, 그것만이 경험된다 라고 하는, 그렇게 구분돼서 분별돼서 인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분별되는 것은 전부 인식 내용으로의 분별이, 인식 내용이 없는 경험 실제라고 하는 이러면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규정될 수 있는 그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 경험 찰나찰나마다 다른 것이 어떻게 뭔가 규정될 수 있겠어요? 찰나찰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인식적으로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실제 경험, 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깨달음으로 자각되는 그람이, 구원몽이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 실제 경험으로 경험이 안 되고, 네, 경험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경험은 있는데 그것이 경험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 내용이 아니니까.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이 어떻게 그런 경험 내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실제라고 하는 법이라는 것이 경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경험은 있는데, 인식적으로는 경험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경험은 있는데 인식적으로 경험이 안 된다. 인식적으로 경험이 안 된다. 자, 인식, 인식 내용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각으로 깨닫는다. 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상태는 인식 내용이 규정됐다는 착각인 거죠. 확정됐다는 착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삶의 그냥 일상 경험에서도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상 경험에서도 맞지 않음이 많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식 내용들은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 이게 무지 자각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뭐든 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뭐 유식하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식 내용들이라고 하는 확정된 그러한 이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규정되는 알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경험과 맞지 않음이 모순됨이 우리는 곳곳에서 경험에서 많이 자각이 돼요. 자, 그렇다 보면은 이게 경험 실제라고 할 수 없구나. 경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구나라는 자각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안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자각이에요. 이게 무지의 자각이. 자,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인식 내용대로는 규정에서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즉 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되어지다 보면은 아, 바로 우리가 경험 실제 사실이라는 것은 그러함이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게 돼요. 자, 또 뭐 그래도 미흡하면은 또 말씀해 보세요.
네, 거사님. 어, 예. 들어보니까 기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기납, 어, 뭐가 기납인지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확정된 경험이 시- 다르다, 오류가 많다, 뭐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 우리가 규정된 경험이라는 것이 실제 경험과 다르다라는 결론을 이제 도출하게 된 것이 그게 자각입니까? 그러면은? 그리고서 이제 무지 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식 내용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설명하신 게 무지의 자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자각. 근데 그거는 무지의 자각이지 법에 대한 자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사님께서 설명하신 게 무지의 자각을 설명하셨고 저는 이제 법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자,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바로 무지 자각이 있으면은 어때요? 이제 인식 내용 들어가는 그런 규정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겠지요. 자, 네. 그런 경험 상태면은 이제 자각이 일어나요. 자, 그럼 경험 실제가 어떠한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겠대. 자, 그, 그게 법이라고 하는, 그러함을 법이라고, 경험 실제를 법이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어떠함인가, 법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실제가 어떠함인가가 깨달아져요. 자각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함이 분명하면, 실하면은 온 우주 만물 만상,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식되는 모든 내용들, 나라는 거와 세상이라는 것이 어떠함인지가 바로 그 자각에 의해서 분명하게 돼. 자, 그러함을 확철대오니, 뭐, 내외 명철이니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의 자각에서 법에 대한 자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거는 거사님께서 말로는 설명이 힘들고 그거는 경험으로밖에 하긴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경험을 아는 사람이 말로 왜 못해요? 자, 이제 무지 자각이라는 것, 무지 자각이 되면은 결국에 온전한 규정이 없는, 자, 그래서 온전히 무지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면 바로 자각 깨달음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행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그 착각 자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로서 되진다라고 하는 그러함을 통상 세상 사람들은 뭐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함인데 그러한 과정인데 음, 바로 그러함을 통해서 문제는 어떤 사람은 무지 자각이 있으면은 무지 자각이라고 하는 그 경험 그대로 온전히 무지가 없어서 바로 그 순간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한 것이 감이 좀 잡혀도 또 어떨 때는 착각이 일어나고 또 긴가민가하고 그래서 온전히 무지자각 상태가 아닌 뭔가 착각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험 실제라는 데 대한 자각은 일어날 수가 없죠. 단지 어떤 그 내용에 따른 어떤 점에 대한 어떤 뭐 소위 말해 자각이라고 하는 점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자각이라는 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이 우리가 통상 뭐 수행의 뭐 과정이니 뭐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니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자, 그런데 그거는 기간의 문제도 아니고, 음? 점점 그런 것도 아니라, 뭐, 어느 순간 그게 조금 더 무지가 없는, 착각이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래서 온전한 말이, 온전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 그람이면 바로 그러한 자각이 일어나요. 음? 더 이상 무슨 과정에 대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해요? 구멍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알겠다는 말이 영, 흔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예, 우리는 왜 가령 흔쾌하고 흔쾌하지 않은 걸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지금 법담에서도 자기의 경험으로 생긴 어떤 그런 이해라고 하는 그 틀로서 규정하면서 들으면은 결국에는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이해라고 하는 그 규정된 그걸로서 거기에 맞으면은 흔쾌하다 그러고 거기에 맞지 않은 그거와 딱 들어맞으면 가장 분명하다고 그럴 거고 가장 맞다라고 그럴 거고 흔쾌하다고 그럴 거고 그게 조금만 빈터가 나도 뭔가 좀 석연치 않는 점이 있어서 좀 분명하지 않다고 그럴 거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 상태로서는 백날 해도 온전한 그런 자각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바로 그람이 벌써 무지 자각이 안 된 거죠. 즉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죠. 이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 한, 이해라고 하는 그 상이 있는 한은 결코 온전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규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다는 사람들,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수행이 많이 그래도 했다는 사람, 수행의 이해가 있다는 사람들의 고질병이 그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도 못 채요, 대부분이. 그 점이 철저히 자각돼서 철저히 어떤 자기의 인식, 이해의 틀로서 어떤 경험이 규정이 없을 때 그럴 때 자각은 바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내 경험이라는 것이 석연찮거나 또는 긴가민가하거나 이런 뭔가 불분명하다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석연치 않다는 그 생각일 뿐이네요. 그러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화 듣다가 제가 또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가사님. 이 규정이 없다,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 이거는 이래서 규정할 수 없어라는 그 내용으로 그거를 이제 규정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나 아, 지금 경험 내용이죠. 응? 음, 음, 음. 공부장님 이야기하는 이거나 그거나. 자, 우리가 일상 삶에서 들리는 소리의 내용, 뭐 보이는 색깔과 모양의 내용, 느껴지는 뭐 느낌의 내용. 자, 그런 거나 수행해서 뭐 경험이 이러니 저러니 심소가 어떠니 저러니 뭐 이야기하는 거나 뭐 인식되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뭐가 달라요? 다를 바가 없어. 왜냐하면은, 어떻게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뭐랄까요, 누가 저한테 뭐 제 탓을 한다든지, 그 욕을 한다든지, 그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저한테 인식되는 이 내용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의도가 이제 같지 않다는 거를 사실은 그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 음. 저 사람이 한 말이 내 인식 내용대로가 아니야라는 그런 제가 그 뭐랄까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답을 내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국어고사가 언제 그런 뭐 예, 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걸 이야기했나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제 그러함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과정조차도 필요 없이 너무 당연한 그게 이제 규정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는 것도 이상하지요. 뭐 예, 과정이 예. 뭐예요? 요 정도면 요 정도 그대로의 경험 상태, 요즘은 요 정도의 경험 상태, 요즘은 요 정도의 경험 상태로 보고서 이야기했지. 뭐 과정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경험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가지고 규정이 없으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들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응? 그 규정이 있을 때 문제지. 예? 가령 이게 뭐, 파란색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라는 것도 그냥 생각 내용이잖아요.
자, 알아지는 내용이죠. 예. 이게 파란색인가 파란색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 내용이지만은 사람 이거 파란색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것도 생각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건 빨간색이야 또는 빨갛죽죽해 라는 것도 생각이 내용이고 이거는 빨간색이라고 도대체 규정될 수 없는 그러함인데 라고 하는 것도 생각 내용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규정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상태는 전 어찌 보면은 이 아상에 빠진 상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 내가 가령 이건 규정 없는 생각이야.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가령 그렇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상에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 될 수가 예. 없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대로 규정이 없이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기억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다음에 규정이 없는 경험이 되어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라는 것이 어떻게 낄 여지가 없는 그러함. 음? 자, 음, 그러함을 바로 점검이라고 이름하는 거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연기라 이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 인식 내용대로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뭐 고사님한테 설명 들은 것도 있지만은 제 경험상 그것이 분명해가지고 규정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고사님한테 듣기도 했고, 근데 뭔가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왜 불편함이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이 내용대로가 아닌데라는 이것도 내용이잖아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으로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어, 그 내용은 왜 이제 실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이 저한테 막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인식 내용이니까 이대로라고 할 수 없겠거니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생각 내용이 봐요. 가령 어제 귤이 참 맛있었어. 어제 귤을 먹다가 이빨이 빠졌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봅시다. 응? 가령 경험해서 그러니까 경험이 그렇다라고 할 수 없네라는 그 경험이 기억난다고 합시다. 그럼 그 네네. 내용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대로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냥 알아짐이라고 하는 알아짐이라는 경험일 뿐인 거예요? 알아졌습니다. 그냥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인식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건지,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거람이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은? 당연하잖아요.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 어떻게 경험되냐고요. 그냥 규정할 수 없는 음, 그냥 경험 상태일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인식 내용에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응?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지는 경험인데 응? 그런데 인식 내용이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알아진다고 할 때 알아지는 그러함에 인식 내용으로 규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함이 도대체 뭐길래 그냥 생각의 내용인데 아, 그러면 기억, 어떻게 실제 경험이 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또한 기억일 뿐이네요. 그렇지요. 어, 가령 뭐 규정될 수 없다는 거나 어제 귤 먹었는데 귤 맛이 오묘했어. 뭐라고 딱 규정할 수 없는데 귤이 새콤달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경험이 기억으로 났어요. 아, 귤 맛이 새콤달콤해서 이 맛은 규정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 경험이요. 기억난 그것이 지금 입에서 새콤달콤 이게 어떤 맛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데 음, 라고 하는 게 입의 지금 실제 경험이요. 아닙니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네요, 선생님. 음. 감사합니다. 도사님, 예.
근데 교사님 방금 설명하신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에 잘못 빠지면 오류가 생긴다니까.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가끔씩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오류, 그 어떤 오류. 이제 교사님은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생각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제 설명할 때 그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으로 지금 읊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해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이해의 영역으로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이해 영역이 되는데 그 이해 영역이 왜 그게 실제가 아닌지 내가 자각이 되어야지만이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되는 거지. 이해 영역으로서는 그게 그냥 그는 관념적인 생각에서 더 보태가지고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정백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무무덕님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규정할 수 없음이구나. 그렇다라고 할 수 없으면은 그는 자각이 됐으니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 또 생각대로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단지 알아짐이라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겠지요. 배워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거는 이제 그 그렇죠. 사람은 또 그렇게 그렇죠. 음, 놓겠죠. 근데 그렇죠. 저 같은 음, 경우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음. 이해는 돼. 그 말이 왜 경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다음에 왔을 때 또 이해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먹은 사과의 맛이 오늘에 먹은 사과의 맛하고 틀리다는 것이 완전히 인식이 될 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상이잖아요. 감정도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드는 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게 이해로서는 이게 이해는 되는데 또 이게 지나서 보면은 또 이해 영역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자각이 돼버리면은 이해 영역도 필요 없잖아요. 그람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해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또 다음에 이해가 되면은 또 이해 영역으로 오는 거예요. 자각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그 내가 이제 그 기분 그 그 한, 일전에 이게 감정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막 하면 슬퍼하는 감정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 이게 슬프다고. 근데 이제 규정이라는 말을 내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지금 규정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슬프다고 할 수가 있는 상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냥 눈물 흘리면 슬프다, 웃으면 기쁘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살아왔는데 그때는 이게 그게 아닌 거라. 이거는 우리가 슬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뭐 기분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현상이 오면 계속 슬프다고 내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면 슬프다고 인식을 한 거구나 하는 자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럼 오늘 일어나는 일은 슬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계속 슬프다 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 슬프다는 감정이 났는데, 이거는 지금의 감정인데 왜 슬프다고 할까?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경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그 이해 영역에서는 계속 이해로 갇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마다 이제 오는 게 당연하죠. 다 다르겠죠. 예. 아니, 이해라는 것을 관념적인 이해를 붙잡으면은 음, 가령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상태면은 그 착각이 자각되지 않는 한 다음에 그런 경험 상태는 또 착각이 되고 그렇죠. 또 착각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자각 경험이 있으면은 착각이 안 되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음, 그거는 그게 지금 그런 이해가 관념적인 이해라면은 또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렇죠. 관념적인 예.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관념이 깨졌다면은 음? 그러면 이제 다음에 관념이 안 되게 될, 즉 음. 착각이 아니게 될 그런 경험, 착각이 아닌 경험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는 예, 그렇죠. 그건 각각 다르겠지만은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각을 사람 경험, 따라서 그죠.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아, 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사람들 다 일반화할 다르다.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음, 예, 음, 맞습니다. 그거는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경험이 그러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음, 그래서 이정백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아무리 그 좋은 이 내용을 좋은 법문을 들어도
그 내용으로 자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내용으로 합리화가 되느냐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그 갈림길에서 조금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뭐랄까 수행의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그 송장 상태 그냥 알아진다는 그 내가 이거를 알아가지고 접목시킨다는 그 상태가 아닌 이 송장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은 어, 이 그저 이 뭐랄까 법문을 통해서 아 이렇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아 정말 그런가 하는 이런 의심이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문이란 걸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송장 상태라는 그런 이 도의 상태만으로도 아 그렇다고 할 수 없구나라는 자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가사님?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경험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그 경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음? 그런데 무무등님은 경험 상태를 갖다가 확정시켜 놓고는 이런 경험 상태면 자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응? 사람마다 경험 조금 상태가 이상한 다 것 같습니다. 예. 다른데, 성장 상태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말은, 생각은 성장 상태라고 그러면서, 성장이 아닌 그런 경험 상태도 있고, 그런데 성장 상태라고 생각만 들면은, 성장 상태 생각하면은 다 자각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꼴과 뭐가 달라요, 문무등님? 맞습니다. 자, 음, 그러니까 정말 송장사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냐 아니냐의 문제죠. 네네네. 바로 그 점검일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송장 상태라고 규정을 해놓고는 그런 송장 상태면 다 자각이 일어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꼴과 똑같은 거예요. 음, 그 자체 송장사 이름하는 그 경험 상태가 정말 송장사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냐 아니냐. 자, 만약에 그것이 진정 송장성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송장성태라는 생각 내용 말고 음? 그런 생각 내용이 있든 없든 음? 실제 경험 상태가 그런 생각으로 규정된 경험 상태냐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생각대로는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냐 생각대로는 규정이 없으면 온전한 송장 상태라 이름할 수 있을 거고 생각 내용대로 규정이 있으면은 성장 상태라는 규정이 있어도 내가 죽었다는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네. 뭐 그런 경험 상태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자각이 날 수 없는 거고 음? 실제 성장 상태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그러면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뭔가 미흡함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문제는 이해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으면, 아, 오늘 이해가 생겼어. 아, 이런 이해가 생겼어. 이런 이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말뿐이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일어나는 어떤 경험, 그럼으로써 지금까지의 어떤 규정이 없어진, 그래서 앞으로 이 경험에는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없는, 자, 그런 이해라면은, 자, 이해인데, 요게 다시, 응? 경험의 규정이 돼서 이제 이런 경험 상태니 아니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면은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이해라고 하는 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로서 수행이라는 도라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이 안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라는 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이해라면은 그 이해는 다른 이해도 아니고 그것은 삶의 자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고 삶의 불편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험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 이해를 붙잡는 거라고 한다면은, 자, 그 점이 바로 점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자극되는 거지 뭔가 이해라고 하는 관념이 쌓여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그람이 쌓여가는 게 아닌 거예요. 경험이 자극돼 가는 거예요. 그럼 교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해라 함은 좀 자가에 가까운 이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야겠네요. 아닌가요? 자, 되게 그러니까 그런 이해들은 뭔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의 네, 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 이해를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른 이해라면은 규정될 수 없는 없는 이해. 그렇죠. 그러함이고 음, 규정될 수 없는 그러한 이해라는 것은 붙잡을 수도 없고 머물고 있을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함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경험으로 드러나지 내가 이런 이해가 있어 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해라는 깨달음이라는 이해는 규정될 수 없는 그러한 이해지 규정될 수 있는 이해가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통상 가령 법이라는 것이 무상이고 무하다라고 그러니까 아니 무하라는 말로서 그건 규정된 이해가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그건 규정된 이해가 아니죠. 무상이라는 경험을 무상이라는 항상함이 없다는 건데 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무상도 무상이죠. 무상도 무상인데 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무아, 실체가 아니라는 건데, 무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로서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무아라는 이해는 실체가 아니라는 건데, 무아라는 이해도 무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드러나요. 이게, 봐요. 천도가 넘는 온도라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음? 빛이 아주 자외선이 아주 너무너무 강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자, 자, 그러니 봐요. 이걸 어떻다라고 무하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하라 이름하는 어떤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어떻게 그걸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무아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러함이 무한데, 이걸 무아라 이름하는데, 이걸 무아라 이름하는데, 이 무아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함인가에 대한 이해가 무아의 이해지, 무아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붙잡고 있는 게 무아의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아는 개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하신 무상이가 무아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의 그러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함을. 근데 무아라는 개념을 잡고 있어. 무상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어. 그런 것은 바른 이해도 아니라 그냥 관념이고 생각이라는 이해, 상이라는 이해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을 백날 잡고 있어도 삶이 달라지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그런 이해와는 관계없는 뭔가의 생각대로는 착각의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는 그것을 이해라고 그러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나오는 말마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